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울산을 들어라! 울트라! 자, 어느덧 6월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2023년도 이제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올해 상반기 두 분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끝났다는 실감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렇죠. 마스크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었는데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기 요금 올랐죠. 가스 요금 올랐죠. 그리고 수도 요금 올라가지고 네. 뭐든지 오르는구나 했는데 그 집을 산다고 좀 빚을 많이 내신 분,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반기를 보냈던 맞습니다. 요즘이죠. 예.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정말 희비가 교차했던 2023년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정류장은 많이 이용하고 어떤 정류장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지를 점검해서 노선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온산공단 출퇴근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인근 지역으로 종일 운행이 가능한 958번 노선을 신설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울산이 자차가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나 노선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좀 해결돼서 교통 움직이기 편한 도시가 울산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이어서 울산 남구에서는 지역 최초입니다.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주차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해당 지역은 신정시장 앞 그리고 신정로 노상 공영 주차장 이 두 곳이 되겠는데요. 차량 주차 시에 바닥에 제어 장치가 올라오고요. 출차 시에는 인근 무인 정상기 또는 각 주차면에 설치된 QR코드로 주차 요금을 결제를 해야지만 바닥 제어 장치가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정시장 앞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정로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도 정말 많은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울트라 첫 소식은요. 이영훈 PD의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이것만큼 뜨거운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올 텐데 원전을 마주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울산에 바로 평동마을. 네. 그 평동마을의 어촌 계장님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죠. 네, 오늘 무척 더웠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그랬죠. 텐데요. 이럴 때 육지에서 양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채가 뭔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24시간 눈꽃을 새 없이 바쁘다는 우리 제천으로 가서 양채 한번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6월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여행 가는 달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 높이 좀 둥둥 떠 있을 수도 있고요. 시원하게 물살을 질주할 수 있는 경북 상주로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기운 팍팍 에너지 넘치는 저녁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검색하시고 지나간 울트라 방송부터 오늘 실시간 라이브로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진, 사연, 동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찾기에서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께서 사진, 사연, 동영상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 어떤 일 있으셨는지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주꾸미 외식 상품권, 점심 식사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울산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이영훈 PD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좀 전에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정말 기대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얘기만큼은 좀 예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7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 시점에서 이 원전을 마주하고 있는 평동마을 이 주민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제 뒤로 원자력 발전소가 보입니다. 저 원전을 두고 원전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또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 짓지 말아야 한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 원전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매일 저 원전을 바라보고 사는 서생면 주민과 원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생면 대송리 평동마을에 그 고수성 어촌계장님이 오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예. 아이고 그 평동마을이면 간절곶 바로 옆에고 횟집 많은 그 동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뒤로 저기 이제 원전이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원전 가까이 살면요, 예. 좀 방사능에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원전 가까이 좀 이래 사시면 좀 어떻습니까? 방사능이 눈에 보이면 참 이 도망도 다니고 불안해도 하고 할 건데 사실은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만 갖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항상 마음이 좀 이렇게 조마조마할 수도 있겠네, 그죠? 조마조마죠. 한 번씩 그 신문에 보면 이제 원전 이렇게 고장 났다 이런 얘기도 예. 한 번씩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럼 막 가슴이 뜨끔뜨끔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요즘은 조금 원자력이 발빠르게 좀 알려주고 하는데,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러면 뒤에 하루나 이틀 지나서 알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원전 이 주변에는 저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고압선도 많이 지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런 어떤 이리 좀 전자파 이런 또 좀 걱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생활 속에도 있는 게 전자파인데 사실은 저 전자파를 딱 몸으로 느끼는 순간은 저쪽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저 일대가 휴대폰이 잘 안 터져요. 그 뭐 어떤 고압선 영향이겠죠. 그래서 아 전자파 심하구나 그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고기가 솔직히 많이 안 잡혀요. 아이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있는데 그 영향도 있는데 저기 울산 신항에 이 방파제가 나가면서 해류를 막아가지고 이게 정착성 어류들은 완전 줄어들고 아이고. 열대성 어류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요. 수온도 높고 하니까 예, 그죠? 어획량은 과거에 30% 아, 이 진짜? 정도로 많이 보시면 돼요. 줄었네요. 몰랐습니다. 저기 배를 타고 한번 온배수 방출할 때 가보면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막 물살이 울들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온배수 양이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이 연안에서 한 100m 정도의 넓이를 저기 진해 해수욕장까지 채우는데 몇 초 안 걸리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해수 온도가 1도가 상승되면 이 바다는 완전히 뒤바뀌거나 거의 죽어간다고 봐야 생태계가 되거든요. 완전 근데 여기 서생 곳의 해수 온도는 일단 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상승이 돼 있다는 거. 그렇다면 뭐 기존의 바다의 생태는 좋게 이야기하면 변화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두꺼운 콘크리트 안에 꼭꼭 가둬놨습니다만은 저 안에 이제 원자로가 있고 그죠? 예. 원자력이 필요 없다, 뭐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국민 안전 대책이라든지 어업인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좀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생만 봐도 일부 어민들을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좀 떨어져서 있게끔 해주고 원자력은 너가 에너지 생산하고 주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주장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권리나 주장을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렇게 관철이 안 되니까 이제
이제 향후 대책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게, 예, 주민들은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는 에너지 생산 너희가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어민들이 원자력에 뭐 부당하게 엄청난 보상을 요구한다고 자꾸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원자력 온배수를 통해서 받는 보상 금액은 저기 원자력에 근무하시는 분 1년 연봉의 반밖에 안 돼요. 1년 연봉에.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평생 삶에 터지는 바다를 내주고 받는 피해 보상금인데, 이건 좀 심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막 울부짖어 봐야 저 거대한 기업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울산 같으면 이제 저 위쪽으로는 월성원전이 있고 그죠? 예, 그렇죠.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제 고리원전, 세울원전 다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지역이 원전 밀집도가 제일 그 높은 지역이다 그러던데 예. 그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서생 쪽이 이렇게 원자력이 딱 밀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서생면이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양산군에 속해 있다가 기장군에 속해 있다가 왔다 갔다 했죠.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했길래 그럼 대충 중간쯤에 있으니까 버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서생은 우리하고는 멀다. 예, 그렇죠. 울산에서도 뭐 대충 하나 띠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원전 주변에 살면요. 예. 원전 지원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그 혜택은 좀 보고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원전 지원금이 나와서 이렇게 뭘 한다면 생계 대책을 위한 복지 뭐 이런 거 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쓴 거 보면 너무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게 강하다. 뭐 쉽게 말해서 원자력에서 주는 지원금이니까 원자력 홍보를 위해서 좀 적당히 쓴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주민 100% 중에 80% 이상은 그래도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이다 보니 지원금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돕고 있구나, 저 사람들도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줬으면, 피부로 그죠? 예, 그게 제일 좋은 지원금 사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법이 만들어져 갖고요. 예. 고준위 폐기물을 예, 우리 여기 이제 서생에다가 예. 보완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거 좀 괜찮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뭐 폐기물을 저장해라,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고요. 폐기물을 굳이 법이 통과될 정도로 막 굳이 어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왕 원자력 발전소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고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가 입지 않도록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생계 대책을 마련해서 좀 내보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고향보다 더 큰 뭐 다음 세대도 좀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서생 주민들 모두가 우리 총계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 하면은요,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숨은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원자력 자체를 좀 가동 중단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 중에 원자력 때문에 우리가 이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그 바다에 나가서 생선만 이렇게 많이 잡는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뭐 고기를 안 잡고 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다 빠졌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가장 그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예.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은요, 갓난아기가 엄마 가슴을 포기하려고 준비한다,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말이죠? 그 바다는 인간한테 엄마의 가슴 같은 곳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다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어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괜히 이거 뉴스에 나가면 우리 수산물 안 팔리는 거 아이가 이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부터 제가 곳곳에서 걸기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연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애들한테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 거기에 뭐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뭐 먹었는데 뭐가 들어간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단지 위험하지 않을까, 나쁠 것 같아 정도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 숟가락에 모래를 탁 뿌리고 간다면 그 모래 먹는다고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침 뱉었다고 먹어서 죽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먹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가 정말 죽을 만큼 고프면 먹겠죠. 근데 나는 먹어도 내 새끼한테 이 먹어라 이러고 밥 숟가락 떠가지고 못 주겠죠. 그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이래가지고 미역국 끓이가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근데 저는 먹겠죠. 근데 그 차이입니다. 그냥 위험하다고 합니다. 안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뿌리는 방법으로 좀 고려해가 우리 국민 목소리를 정부가 대변해 주십시오. 뭐 그 정도로 저는 말하고 싶네요. 참 이 풍경이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로워 보이긴 한데요. 네.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죠? 예. 아, 그거 왜 그렇죠? 불안하죠. 그냥 원자력이 뭔지를 아니까 이제 국민들도 웬만큼 원자력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바람은 저 평화로워 보이는 원자력이 계속 평화롭게 에너지 생산하는 게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전기만 잘 생산하시지 지역 주민들을 돈 갖고 흔히 말하는 전기만 생산하지 악마는 좀 이제 생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돈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불화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엄청나죠. 지금 전국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부모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 다 되어 있고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돈으로 포섭하든 권력으로 포섭을 해주고 포섭을 해서 주민들을 잘 선동해가 끌고 가라. 이런 행태는 이제 안 해야죠. 그래야 안 좋은 단어 다 빼고 에너지 강국 소리 들을 건데, 그죠? 네, 오늘은 이 원전 옆에서 살고 있고 또 이제 이곳에서 어업을 영위하시는 그 서생면 대송리 평동마을의 고수성 어촌계장님하고 원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촌계장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건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포기하는 말이다라는 말씀이 좀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하게 들리는데요. 울산을 비롯해서 제주, 거제, 바다가 곧 생업인 분들은 지금도 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계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이제 방사능이 눈에라도 보인다면 맞아요. 어떻게라도 하소연도 하고 막아다 보고 노력을 할 텐데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기만 한데요. 네. 우리가 사실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또 방송을 보고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다 이게 또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맞아요. 때 예. 그러나 더 안전하게 원전을 이루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모습이 또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예. 뭐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마실 수 없는 거는 아닌데 내 자식만큼은 마시게 하고 싶지 계장님 그러셨죠? 않다라고 하는 그 어촌 계장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원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 바다가 삶인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울트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사연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입니다. 네, 선생님 인터뷰하시는 저곳이 저희가 바람 쐬러 자주 가는 곳인데 낚시하러 가시는 너무 거예요? 맑고 예. 이쁘고 좋은 동네인데요. 네. 원자력 걱정 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동 하고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셨나 봐요. 예. 여유롭게 여유롭게. 이렇게 또 자주 놀러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게요. 좋았습니까? 이게 바다가 다 우리한테 내어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안식처죠. 낚시도 네. 하고 캠핑도 하고 또 만나보겠습니다. 맞네요. 울트라 톡톡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현희님. 어제 너무 더웠죠. 어제 너무 더웠어요. 심심해하는 아들 데리고 대운산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공기 좋고 물 맑은 대운산. 더운 날씨에 짧은 시간 시원하게 놀다 왔어요. 잘하셨네요. 주말에. 너무 시원해 보여요. 보기만 야, 해도 시원해. 진짜 깨끗하네요. 와, 오늘도 더웠는데 이 진짜 사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초록과 깨끗한 물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진짜 아, 너무 아름다운. 멋집니다. 예. 사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시원하네요.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겁니다. 집 근처 고기 무한리필집에 어우, 갔는데요. 무한리필이에요. 요즘같이 보물가 시대에 이런 것 유행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울트라 파이팅! 사장님 파이팅 하셨어요. 자, 무한 리필이니까 뭐 원 없이 먹겠네요, 고기는. 와, 아니 이렇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이고, 예. 각종 뭐 부위를 그냥 아, 원 요즘은 없이. 정말 고기 사진 이렇게 예술적으로 찍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런 데는 한 울트라에는. 이틀 굶고 가야죠. 아, 맛있겠네요. 부럽습니다. 아, 마늘하고 너무 맛있겠어요.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라면까지. 마지막에 라면으로 끓여 드시고 얼마나 좋아요. 고기 넣어 드셨어, 고기라면. 고기 넣어서 라면을 끓여 드셨네. 고기라면. 세상 부럽습니다. 와, 고기라면. 진짜 무한 리필. 아니 이렇게 더워지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고기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혹시 두 분 양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윤희돈 씨? 우리 이제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럼 차가 많이 막히면 지체 정체라 그러잖아요. 그걸 양체라 그럽니다. 아, 양채. 그렇죠. 지체 정체. 우리 양체. 배윤 아나운서 어떠십니까? 저렇게 서론이 길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뭐예요, 양체? 양채는 양배추채. 아, 정말요? 양배추 진짜요? 썰어가지고 만든 채. 진짜요? 양채. 제가 아는 채가 들어가는 거 예. 얌채밖에 없는데 아, 얌채. 두 분이 말하는 양채가 맞을지 제가 맞을지 저희가 오. 다 틀렸을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천으로 가시죠.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그거예요? 반에 일어나서 보통은 8시? 제천 새벽 4시 10종 반에. 중 하나인 월악산의 전기를 받은 제천시 이거예요? 덕산면은 양채의 고장. 양배추가 비슷한데. 브로콜리와 적채 등 다양한 양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다 곳입니다. 한꺼번에 양채라고 한꺼번에. 이곳으로 거예요? 귀향 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다는데요. 와, 오늘 신나는 농부에서 만나봅니다. 진짜 넓다. 양배추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볼거리도 많은 지역이지만 몸에 좋은 먹거리도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다양한 양채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멀리 월악산이 바라보이는 제천의 한 시골 마을.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랍니다. 저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 신나는 농부님 어디 계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신나는 농부입니다. 바쁘다 바빠. 우와, 정말 하루 신나는 24시간이 곳이네. 모자랄 정도로
일한다는 덕산 양채의 미래. 오늘 신나는 농부 주인공은 청년 농부랍니다. 반가워요. 와, 근데 이 브로콜리가 너무 싱싱해요. 이 지금 제천에서 나는 브로콜리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으시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지금 바쁘니까 빨리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아니,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브로콜리 아니 얘기하다가 지금 빨리 따로 아니, 저는 더 얘기하고 싶어. 이따가 일할 텐데 어차피 일할 거면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소질리부터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왜냐면 일을 같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느낌적인 가면. 느낌이네요. 아, 좀이라도 늦게 가려고. 짜잔. 짜잔. 네, 지금 농부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만든 요 브로콜리 지게부터 매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지게요? 지게. 아, 그럼 이걸로 한 박스 이렇게 뚝딱 하면 되겠구나. 맞죠? 한 박스라니요. 오늘 한 50박스는 네? 와. 50박스요? 이걸로 자기야, 저 봐. 50박스요? 양 봐요. 너무 뒤에. 많은데? 가득 50박스. 저 혼자 50박스요? 네. 이제 브로콜리를 수확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한 속에다 하나씩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 지름이 지름이. 15cm 이상 정도. 제 손바닥. 손에 잡았을 때 어. 묵직하게 잡히는 정도. 네. 자, 송이를 잡고 브로콜리 낫으로. 저렇게 수확하는구나. 이파리는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 주셔야 되고. 제천시 덕산면은 양채의 고장. 지금이 양채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라는데요. 수질 리포터도 부지런히 일손 돕기에 나서봅니다. 오, 제법 낯질이 능숙하네요. 잘한다. 아유. 대표님, 근데 양채가 뭐예요? 해방기 이후 서양에서 넘어온 채소인데 아, 서양 채소. 브로콜리나 양배추, 양상추, 치커리, 비트, 콜라비 등을 양채라고 합니다. 양배추 주력으로 하고 들어가잖아요. 있는 게 이제 맞네요. 브로콜리랑 맞추셨어요. 치커리 그리고 적채를 이제 채 주력으로 하고 썰었다 있습니다. 해놓고. 제천시 덕산면은 브로콜리 등 다양한 양채가 생산되는 채는 곳입니다. 안 썰고. 브로콜리의 경우는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와,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도 제천 많네요. 식경 중 하나인 월악산의 전기를 받아 훌륭한 고품질의 양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땄어. 야, 저 53장 해야 이건 또 된다는데. 아니죠, 이거는. 저 반도 안 채워놓고 저렇게. 브로콜리 은근히 무거워요, 많으면. 아, 그래요? 네. 따오셨네. 다음에 가득 채우세요. 거 봐요. 뭐라고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걸로 저 일 다 한 것 같아요. 아직 40박스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박스 했어. 근데 세 분이서 하시기엔 너무 넓다.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에 열심히 수확한 브로콜리를 힘들게 짚어진 수진 씨. 나도 숨었네. 마지막 한 박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박스. 자, 진짜 더 많이 땄네요. 마지막 박스. 고생하셨습니다. 끝난 거죠? 네, 오늘 끝났습니다. 진짜 수고했어요. 브로콜리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밭으로 고! 아니, 이분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니 수진 씨 파이팅! 놀리는 것 같네. 분위기 양배추. 농부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가 키우고 있는 적채밭입니다. 아, 적채밭이요? 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딱 맞는 사이즈를 빨간 찾아서 양배추. 골라서 수확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낫 대신 칼 든 손으로 적채를 수확합니다. 양배추의 한 종류인 적채는 샐러드에 자주 이용되는 식재료인데요.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웰빙 채소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샌드위치 같은 거 적채 먹어요. 수확합니다. 다음 밭으로 가시죠. 끝났어요? 다음 밭에 다음 밭으로 갑시다. 뭐야? 아이고. 이번에는 와. 치커리 수확. 역시 치커리.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채의 한 종류랍니다. 쌈에 이용하는 치커리는 쌉싸름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 맞아요. 채소랍니다. 근데 진짜 많이 갖고 시네요, 빨간 이분들. 무라고도 하는 비트도 수확합니다. 비트 맛있죠? 한 상자에 50개씩 들어갑니다. 멋있게요. 신나네. 아삭한 식감에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특유의 붉은색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비트. 샐러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잘라서 판매를 덕산에서 생산하는 비트 역시 최상의 품질로 없어서 못 판다네요. 요새 같은 와. 경우에는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씻고 선크림 바르고 그러고 5시에 밭에 나와서
이제 일 시작하고 이제 뭐 수확하다가 배고프면 한 9시 정도에 아침 먹고 또 밭에 와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또 밭에 나와서 수확하다가 보통은 8시 그 정도까지는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네. 네,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 보니까 농부님 할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결혼은 언제 하세요? 이렇게 바빠서? 저 결혼 8년 차입니다. 8년 차요? 벌써 하셨네요. 아이도 있으세요? 네, 딸 둘 있습니다. 이거 바쁘신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아, 이거 바빠도 할 거래야죠. 이용범 농부는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아, 네. 바쁘게 농사일에 전념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바쁜 농사일로 하루를 보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집에를 아무리 자주 바빠도 못 가다 보니까 저희는 해야죠. 이 딸들이랑 영상 통화할 때 아이고 집에 자주 못 가신대. 딸들이 아빠 집에 언제 와 이런 얘기를 들 때 좀 이제 마음 아픈 거 있고는 뭐 힘든 거 뭐 이런 거 후회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양채 수확에 전념하고 있는 대단하시네요. 신나는 농부. 덕분에 소비자들은 맛있는 양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짜잔! 갓 수확한 와. 제천 양채 맛은 보고 가야겠죠? 야, 이거죠. 제대로다. 야. 짜잔! 와, 이렇게 푸짐하게 텐션 좋고. 차려주셨는데, 그런데 다 풀밭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 이렇게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먹죠. 그럼 음식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브로콜리랑 칼리플라워 무침, 어. 브로콜리, 칼리, 그리고 전. 비트 무침. 부침개, 브로콜리, 칼리플라워 탕수육. 브로콜리, 칼리플라워 탕수육. 네네네. 그러면은 탕수육 소스를 감사합니다. 어머니. 탕수육 소스가 이제 왔어요. 브로콜리 탕수육이라니 우와 신기하다. 식감이 고기랑 똑같아요. 탕수육. 열심히 일하고 먹는 만찬이니 잘 맛이 드시네요. 없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제천 덕산의 대자연에서 키운 양채로 만든 요리라 더욱 맛있게 먹습니다. 설마 또 일하러 가는 거야? 뭐야? 잘 먹었다. 수인 씨, 많이 남았는데. 일하러 갑시다.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루 종일 수확한 양채들은 덕산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판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해지는데요. 양채하면 덕산이 떠오를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제천이라는 대자연에서 다양한 양채를 재배하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맛있는 양채를 만든다. 덕산 양채! 청풍명월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지런히 농사짓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좋은 날, 굳은 날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며 맛있는 양채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네, 야 양채가 서해안에서 네. 들어온 많은 채소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였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뭔지를 몰라서. 양배추 채 썬 거 예. 들어가겠죠, 뭐. 예.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채라 그러겠네요. 양채가 있으면 한채. K채소, K채소. 아, K채소. 네, 여러분의 또 그러셨네요.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톡톡 같이 가볼까요? 자, 안 보고 바로 이번에 안 보고 바로 넘어간다 그래요. 넘어가나요? 바로 정말요? 넘어간다 지금 그래요. 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싱그러운 저여름이 감도는 6월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여행 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가야 되겠네요. 또 여행 가야 되는데 또 여행 안 가면 굳이 나 안 가 하시는 분들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경북 상주로 가볼 텐데 네. 상주하면 우리 남비 씨 뭐가 떠오르나요? 거기 상주하고 싶다. 아, 뭐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아, 왠지. 저 진짜 아직 상주 못 가봤거든요. 야. 배은 아나운서 가보셨어요? 아니, 저도 못 가봤는데요. 예. 거기는 상주 하면서 여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주입니다. 거기 상주하시면 제가 상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주인데 사실 뭐 300의 고장, 400의 고장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쌀이 유명하고 곶감이 유명하고 거기다가 누에 명주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곶감 백색이다. 유명하네, 곶감.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가 또 많이 있는 도시라서 그래요? 바퀴살이 돌아가는 게 또 흰색의 햇빛이 비치면 그래서 흰색 400의 고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아하. 이번에 갈 곳은 상주 경청대 하면 또 떠올리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로 가봅니다.
우와, 예쁘다. 여행 가는 달 6월 경북 상주에 주목하라. 그야말로 상주고 싶은 상주라고 외쳐봅니다. 나왔어요. 비상, 감상, 그리고 수상. 와. 와우, 멋지다. 우와. 이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와, 진짜 이런 걸 탈 수 있네요, 기구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기다리는 경북 상주. 이색적인 체험과 짜릿한 질주 본능,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까지 바로 떠나보자입니다. 낙동강의 시작 경북 상주의 명소 경천섬을 찾았습니다. 비대면 힐링 관광지였던 이곳이 요즘 관광도시 스탬프 투어 장소로 인기인데요. 좋다. 여러분, 이 항상 이 상주의 경천섬 오면요 조용하게 자연을 즐기곤 했는데 오늘만큼은 이렇게 음악 소리 들리고요 섬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그 이유 바로 축제가. 위에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바로 저기입니다. 이건 마치 꿈과 희망의 나라로 떠나는 느낌? 예쁘다. 그렇습니다. 6월 여행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이색 프로그램 일명 하늘여행. 이 아름다운 그 비경을 하늘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열기구를 이용하여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네요. 낮게는 그렇겠네요. 15m, 최고 30m 상공으로 올라가는 열기구 체험. 30m까지 올라가요? 자유비행과 다르게 대류비행인데요. 그래서 더 안심이죠. 하늘 위에서 내려온 기분은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위에 풍경은 어떻던가요? 낮은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요 경천대 섬 전체가 잘 보여요. 네. 아주 경치가 좋아요. 하늘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어요. 최고! 예, 최고. 이것이 바로 하늘여행의 클래스. 긴장됐던 마음도 잠시 해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뽀글이 초기 정도 열기구에 도전. 이야. 여러분, 하늘 위에서 열기구에서 바라보는 경천섬의 풍경 정말 멋져요. 이야. 경천섬을 주민하면 풍성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도 기다립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만들기 체험 부스는 물론 감성을 더하는 전시도 놓칠 수 없죠. 아기자기한 새 집을 매력이 만드는 뿜뿜. 오, 이거 좋다. 바람의 소리. 나무 위에 매달린 이 풍경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매달린 모양이 딱 예쁜 상주감 같아요. 오. 네, 상주감 맞습니다. 아, 그래요? 풍경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주의 오, 진짜 풍경을 곶감이네. 모티브로 해서 만든 풍경도 있고요. 경천섬을 2배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상과 감상 다음은 수상입니다. 아, 수상.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에서 즐겼다면요. 이번에는 위 아래 위 아래. 이번에는 물 위에서 한번 신나게 즐겨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약 20명의 패들러가 한 동작으로 노를 드래곤 저어 보트. 협동심을 발휘하는 드래곤 보트 대회. 안녕하세요. 오, 야, 바로 경기 전이죠. 잠시 바로 시작을 하나요? 오, 우리 팀 이름은 뭡니까? 가온회. 아, 우리 가온회 말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최고. 오, 그렇다면 우리 가온회 팀의 장기 자랑은 뭡니까? 자랑. 미래를 자랑하는 최고의 팀 가온회.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3번 기억해 와, 몇 주시고요. 점씩 보통 무자비가 페이스를 조절하면 복잡이 있는 흥을 제대로 부르는데요. 순식간에 속도 상승이죠. 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엄청 빨라요. 야, 해병대 아니에요? 지켜보는 이들도 열기가 3번 잘한다. 덩달아 아드레날린 폭발입니다. 응원에 힘입어 결승선까지 단숨에 도착. 아, 3번인가요? 오늘 참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함께 해보니까. 나 처음 왔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힘에서 잘 싸워서 화이팅! 승패와 상관없이 즐겁게 달렸다면 대만족. 그런데 우리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 즐거움이 이 순간뿐만 아니라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상 레저 페스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물 축구 대회, 물 줄달리기, 수상 어드벤처, 플라잉 보트 대회 등 다양한 물놀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플러스 상주의 주요 관광지를 패키지로 준비했단 말씀. 골라 즐기는 여행 코스도 놓치지 마세요. 상주 경천섬에서 즐겨본 이색 여행. 그 마지막은 학네, 전망대의 파노라마 풍경으로 마무리. 우와. 높다. 멋있다. 오, 여러분 가까이 와서 보세요. 하늘 야, 이게 형상화에서 경천섬이네. 붙은 그 이름 학전망대. 상주의 1등 뷰 스팟으로 손꼽힌 이유를 알겠죠? 여기서 내려다본 경천섬의 풍경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정말 멋져요. 경천섬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쫙 한눈에 펼쳐집니다. 여기가 바로 뷰 맛집이에요. 뷰 맛집. 여러분 경천섬이에요. 멋지다 경천섬. 여러분 이 풍경 보러 빨리 오세요. 경천섬으로. 목소리 똑같네요. 기상, 감상, 수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경북 상주의 즐거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름의 시작을 상주에서 함께하세요. 진짜 멋지네요, 예. 경천섬. 예. 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네. 수상 페스타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바다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바다가 많은데 이 민물에서 하는 거는 또 민물 나름대로의 또 재미가 있을 테니까 그러네요. 한번 여행을 한번 꿈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제가 실수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아, 그럴까요? 울트라톡톡 드디어 가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톡톡입니다. 자, 어떤 자.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네, 놀러 가셨어요? 주말에 집 근처 대항암에 갔다가 수국이 펴 있었어요. 네. 살짝 어두울 때 갔더니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우리가 수진이가 느낄 이쁘게 때는 나왔어요. 어두운데 내려가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것도 뭐 인증샷 찍을 만한 곳이 있네요. 네. 야. 진짜 멋지네요. 야경이 좋네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트라톡톡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밥이에요. 아니, 이 맛있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말에 김밥을 싸 먹었어요. 싸면서 옆에서 남편이 꼬다리를 다 먹어서 사진상 몇 개 없다고. 야, 많아요 지금. 밥이랑 재료 많이 넣고 뚱뚱하게 많은 거 좋다 해서 김밥이 큽니다. 네. 너무 멋진 엄마시다. 더위 이겨내고 거의 행복하시라고요. 지금 뭐 김밥집 저리 가란데요, 양이. 양이 많아요. 야, 너무 맛있겠네요. 그러네. 시금치 안 넣으셨네요. 당근 너무 맛있어 진짜 보인다. 꼬다리가 몇 개 없네요. 아빠 다 드셨네. 꼬다리. 꼬다리가 맛이죠, 그죠? 예, 맛있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톡톡 같이 갑니다. 우리 집 남편 자전거 라이딩 했는데요. 새로운 취미가 생겨 야근하고 와서도 언양에서 경주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빠지셨군요. 시원한 막국수로 더위 식히고 기분 좋게 네. 집으로 왔는데요. 국토 종주하는 남편, 그날까지 와, 파이팅! 이거 도전하시려고요? 야. 준상맘님. 야, 무릎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분이 이런 또 취미를 갖게 되신 맛있겠다, 줄이야. 막국수도. 네, 막국수 좋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취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행운의 주인공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 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네, 김은정 그리님 축하합니다. 자, 이 두 분께는 주꾸미 외식 상품권 또는 점심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폐공장 속에서 피어난 예술의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떠나간 자리에 무화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내일 과연 어떤 곳이 여러분에게 손을 보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내일 만나요. 울트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본참치, 스시아리카,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 생생 주꾸미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